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 점심시간입니다. 12시 39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카카오가 한 5%대 굉장히 큰 강세를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과연 정말 매수는 정말 아닌 걸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 지금 헝다그룹발 리스크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또다시 이야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23일날, 어제 기준으로 지급해야 될 이자에 대해서 사실 지난 20일 날에 지급해야 될 이자도 제대로 납입을 못했다라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지난 것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내야 될 것도 내겠냐, 약간 이런 관측. 근데 또 일부 기사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은 정부에서 또 손을 뻗어주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안도감을 안겨다 준 것 같기도 했었는데, 오늘 결국에 또 이자를 못 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런 내용을 떠나서 어찌됐건 항상 어떠한 노이즈가 시장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노이즈가 완전히 걷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지금 카카오도 솔직히 똑같아요. 물론 카카오와 헝다그룹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떠한 악재성, 이런 노이즈가 조금 종목에 묻어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조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다 걷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기술적 반등을 좀 소폭 보일 수도 있고, 시장이 좀 좋다 싶으면은 수급들이 붙어가지고 주가가 또 오름세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의 영향을 좀 보여주긴 하는데, 여기에만 너무 현혹돼서 그냥 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또 물렸다가 뭐 했다가 이랬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짜잘한 노이즈들, 시끄러운 거를 다 걷어내고 들어가고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1, 2%, 2, 3%더 먹겠다고 내가 지금 무리하게 막 거래가 활발한 이런 시기에 뛰어들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것보다도 정말 내가 카카오를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지금 영역대에서 하다부터 1, 2%라도 단타 떼먹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닌, 그런 부분이 아닌, 나는 카카오의 어떤 그런 고유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최근에 어떤 정치적으로도 좀 엮이면서 플랫폼 규제 관련된 거, 이런 다양한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매수가 적기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지금 최근 11만원대에서는 11만원 바짝 초반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열심히 매수를 조금씩 해나가는 관점도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지금 또 일부 소폭 기술적 반등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믿고 그냥 무턱대고 또 무작정 들어가기에는 다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주가가 또 빠진다, 이런 관측은 아니지만 잠깐 단맛을 내어주는 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남아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과 최근에 또 시세를 강하게 보여줬던 종목들 일부와 함께 더불어서 볼 만한 종목이 있는데, 이런 추천주들에 대해서 좀 보따리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고 메모를 좀 해두시면서 내 입맛에 맞거나 이거에 대해서 관련한 또 연결고리들을 함께 분석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해볼 종목들이 있으면 한번 또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카카오 시세를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4.78%대, 나름 카카오가 이 정도의 시세면 굉장히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전일에 캔들을 다 말아 올렸고, 뭐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커버했고, 뭐 다양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오늘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외국계 창구에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긴 했었어요. 지금 현재는 뭐 진행형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장 초반에 조금 소폭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사실 이번에 최근 한 1, 2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도 요 기간 동안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섹터가 전부 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었죠. 근데 이제는 슬슬 환율도 잠깐 고점을 한번 탕 찍더니 어느 정도 살짝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헝다그룹발 리스크가 다시 조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오늘장 개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증시에는 안도감을 줬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국유화 기업으로 만들어 전환을 시켜버린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등등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헝다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별도로 언급을 드리긴 할 건데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있기는 있는 상황이고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100%다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뭔가 모르게 단맛을 살짝 준다라고 해서 너무 현혹돼서 시장을 막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헝다그룹발 리스크를 통해서 국내 증시가 주저앉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주저앉는 폭에 대해서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영향은 받지만 그 영향을 받는 범위는 데미지의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헝다그룹발 리스크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시스템적으로 다 악재다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시스템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킬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본다면 채권 금리에 대한 변동과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의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주는 건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그렇게 막 엄청 크게 주저앉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지금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헝다그룹의 개별적인 이슈로 개별 악재로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고 어찌됐건 간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추가적인 악재가 더 노출이 되더라도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 의견은 맞아요. 하지만 저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살을 더 보태면 이런 이슈가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터져버렸을 때는 데미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규모가 작을지언정 데미지는 받는다. 그죠? 폭탄을 바로 옆에서 맞아가지고 정말 죽을 정도로 폭탄이 내 앞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조금 파편 정도는 튈 수 있다.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뭐 카카오 사실 이제 악재라고 평가를 한다면 뭐 미국발 플랫폼 규제, 중국발 플랫폼 규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다음에 뭐 국정감사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또 일부 뭐 소상공인을 위한 뭐 자금을 뭐 마련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카카오의 성장성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본다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지만 이 규제가 카카오 그 본래 핵심적인 메인 사업을 갖다가 데미지를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외부에서 자꾸 그들이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다소 노이즈가 많이 껴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시끄러운 먹구름들은 좀 걷어낸 뒤에 새로운 길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냐 마냐를 여러분들이 논하신다면 단기적 관점으로는 조금 뭐 한 12만 5천 원대까지라도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13만 원 이상 돌파를 해서 엄청 막 또 공격적으로 V자 반등을 만들어낼 거라면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또 호재거리가 강하게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은 단기적인 이런 어떤 하락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이런 저가 매수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편입해서 또 이렇게 잠깐 단기 차익 실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기존의 본래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우리가 정말 가치 투자 관점으로 카카오를 바라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사라 마라를 함부로 논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날 실시간으로 거래 힘이나 차트의 어떤 동향을 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트레이딩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 카카오 기업에 대한 가치 투자 방향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사실 없다. 조금 부진한 상태고 완벽하게 현재 최근에 끼었던 노이즈가 걷어진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저라면은 조금 시장도 지금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모든 것들이 좀 안정화되어 있을 때 물론 열이면 열까지 다 100% 안정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열에서 못해도 절반 이상 어떤 항목들이 조금 안정적인 베이스를 깔아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카카오의 흐름 시세 동향은 조금 옆으로 기어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양봉 좀 띄워주고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약간의 옆으로 좀 기어주는 그리고 대선 좀 앞두고라든지 아니면 대선 이후라든지 그때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어떤 큰 폭의 큰 파동을 그리는 등락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런 관점으로 지금 카카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냥 쭉 끌고 와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는 좀 효율적인 거를 따지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오늘 시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저점에서부터 또 시가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외국계 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외국계 자금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오늘 매수는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한 6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매수는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시세가 막 가파르게 올라오진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지금 낙폭 과대 종목들을 일부 조금씩 비중을 담아가고 있는데, 뭔가 그렇다 할 만한 확실한 그 테마에 주도하는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되 일부 물량들,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담아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거다 해서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끌어올리는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다. 근데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 소폭이나마 유입은 되고 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의미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만한 어떤 추천주에 대한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뭐 GS건설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배터리팩 쪽으로 지금 소재 쪽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배터리팩도 분명히 또 반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세장 흐름 타고서 거래가 많이 붙지 않아서 세방전지가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이런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거래가 터진 뒤에 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배터리 팩 중에서는 가장 밸류가 또 저렴한 종목이기도 하고, 시총이 1.2조 정도 되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수급도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여전히 밸류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니까 뭐 단타라고 생각하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수익 이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처지는데, GS건설은 다시 한번 포지션이 좀 낮아져서 요런 만들어냈던 요런 양봉 시세 정도의 언저리에서 흐름이 좀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조금 조정폭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 굳이 악재라고 꼽을 만한 내용은 사실은 없는데 7시간 전쯤에 나왔던 뉴스가 하나 있어요. 자, 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경영 지표가 2년째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이 내용은요 2020년도 기준이고요, 19년에 이어서 20년도에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21년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도에서 21년도의 실적 추정치를 갖다 좀 목표치를 낮췄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 내용이 지금 당장에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사가 지금 24일 새벽 5시에 노출이 되면서 지금 건설주들이 또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기관이나, 그죠? 기관계 쪽이나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도 여전히 매집 중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쓰나미만 피해가면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미 수주잔고도 굉장히 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추천주들 언급드렸던 종목들 리뷰 한번 좀 해드렸고요. 단타 관점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자, 뭐가 많죠?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단기 테마만 쫓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면 3분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3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을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전해액 쪽으로도 많이 강세를 보였지만 실적 추정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이런 9,800원, 만원, 1,500원부터 접근해서 이만큼의 시세가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좀 여러분들이 편입을 해 두셔야, 그래야지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후성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중국 석탄 가격이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좀 단기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텐데, 어찌됐건 중국 석탄 가격에 대한 변동 추이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 대주전자재료나 후성, 첨보, 요런 전해질이나 전해액 쪽으로 해서 굉장히 강세가 보여져 있는데, 후발주로 동화기업이 아직 못 갔습니다. 동화기업 한번 별도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테마주만 쫓지 말고 3분기에 대한 클로징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3분기부터 분기간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고성장세를 시작하는 종목,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종목이나 계절적인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 종목, 3분기, 4분기가 성수기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면서 추가적으로 연간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종목들,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2022년부터 23년까지 연간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있다. 그냥 매수하고 공인인증서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쭉쭉 올라갈 거예요, 주가는. 그죠? 뭐 악재가 아닌 이상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VIP 회원님들 매집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종목인데, 최근 수급이에요. 이거 뭐 예전 수급 아닙니다. 최근 수급이에요. 엄청납니다. 이미 사모펀드 쪽에서 대량으로 매집하고 있고, 연기금 대량 매집하고 있고, 기관 보세요. 지금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개인들 다 팔아먹고 있죠.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어요. 한참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금 빠지고 있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입니다. 큰 종목이, 크다면 크죠. 중견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잡주가 절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종목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VIP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저는 당연히 무료로 드리는 종목도 이렇게 오픈을 다 해드리고, 또 성과가 좋든 안 좋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다 드려요. 근데 이제 정작 VIP방에는 핵심적인 종목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2년, 23년까지도 연간 실적 성장세가 엄청나게 가파른 종목 맞아요.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더블 이상입니다. 3분기부터 또 이게 지금 피크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수주잔고도 빵빵합니다. 요런 것들, 수주잔고가 빵빵하다는 거는 이미 그만큼 계약을 체결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납품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요런 걸로 가지고 지금 저는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정말 위기처럼 다가와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거나 이랬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하셔라. 패닉 리스트를 만들어라. 말씀드렸죠. 결국 2차 전지 쪽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 SDI 영상에서는 제가 거의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SDI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LNF 포스코 케미칼 요것만 보유하면 여러분들 2차 전지에서는 돈 다 번다, 다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뭐를 더 그죠? 지금 보시면 오늘 LNF 같은 경우도 24%대까지 난리 납니다. 11만 2천원, 11만 5천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다시 또 이런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만 들고 가면 돈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혹은 저를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도 결국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시세가 나타납니다. 일지는 조금 찌라시성 내용이 있어서 아쉽게 됐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요거를 좀 기준을 잘 세워보시고 추후에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시세가 나타난다. 아니 지금 매수해서 자 이런 구간 매수해서 조금 시세가 안 나오고 답답할 수 있겠죠. 아니 좀 기다리면 어때요? 이 종목이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더블 이상 수익이 막 나잖아요. 물론 현재 지금 윗꼬리 만도 좀 빠졌지만, 이런 시세들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뭐냐? 좋은 종목을 사들고 좀 기다려주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정말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 이상은 조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더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현실적인 수준은 한 30% 이상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관심 없는 사이에 보세요.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사야죠. 그죠? 저가 매수를 지금 메이저들한테 다 주고 말 겁니까? 사야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자리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좀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어찌됐건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남아있는, 다 불이 꺼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매매하기 정말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상한 급등주 쫓아다니면서 요즘 또 관련해서 이쪽 업계에 막 사기가 많다,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을 잘 보세요. 정말 얼마나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하는가,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리딩 서비스를 받으시는 데 있어서도 좀 참고사항이 될 겁니다. 자, 어찌됐건 단타수장 VIP방에 오게 되시면 다양한 좋은 종목들과 또 여러가지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진짜 직접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가 늘 열어드립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직까지 노이즈가 꺼지지 않는 이 시장에서 분명한 기회가 또 온다. 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고, 연초보다는 연말에
실적주에 집중할 때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예요. 이제 한 5주 남았습니다. 그 기회 반드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아래 이 번호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VIP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